자, 지난 2달 2명의 남성이 강북구의 모텔 2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셨습니까? 추가로 약물 건넨 사람 있으십니까? 피해자분들께 미안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약물 혼자 준비하셨나요? 약물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습니까? 추가로 피해자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제 모습을 봤던 그 피해자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지난 9일 저녁 8시 40분경에 피해자와 그리고 피의자인 20대 여성이 저렇게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예. 그런데 저렇게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지만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에는 피의자인 20대 여성만 혼자 모텔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혼자? 아, 그런데 저렇게요? 보시면 네. 한 손에 검은 비닐 봉투가 들려 있고요.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면서 뭐 연간 그 계속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서성이 있는 듯하게 있다가 네. 택시가 도착하니까 바로 택시를 타고 현장을 그렇네요. 빠져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피해자는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요, 강북구의 다른 모텔에서 또 다른 남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예. 그때도 이 해당 여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아, 이곳이 아닌 다른 모텔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건의 사망 사건이 비슷한 장소에서 벌어졌다는 건데, 근데 아까 그 피해자 모습 봤을 때요, 그 기자들이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약물 관련해서 좀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 두 남성을 모두 약물로 사망하게끔 만들었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사망 피해자 20대 남성 B 씨 같은 경우에는 1월 28일에 이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고, 두 번째 사망 피해자 20대 남성 C 씨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난 9일에 한 숙박업소에 이 여성과 함께 들어갔다가 다음 날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여성과 함께 투숙을 했다라는 점 역시도 공통된 점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성에게서 건네받은 숙취해소 음료제를 마시고 사망을 했다라고 경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예. 경찰에 의하면은 이 가해자 여성 A 씨가 스스로도 이 숙취해소 음료제에다가 자신이 약물을 타서 이걸 건네주고 마시게 했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이 피해자들에 대한 검시 역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물에 의한 그런 사망 건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예. 참고로 가해자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음료수에 탄 약물에 대해서 자신이 정신과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약물이다. 아니,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숙취해소제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은 이게 숙취해소제를 건넸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마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이 숙취해소 음료를 마시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가해자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에 이 피해자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숙취해소제라고 하면서 건네준 이 음료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아가서 그러면은 왜 이 음료에다가 약물을 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충돌 등이 있어서 이 약물을 탔다. 그렇지만은 피해자들이 죽을지는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면은 숨진 이 2명의 피해자 말고도요, 비슷한 피해자가 알고 보니 또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요, 이 A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시고 기절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기적으로는 2025년 12월 14일인데요. 남양주에 있는 한 카페 주차장 차량 안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불쌍히 드링크를 건네줬고, 그런데 이걸 마시고 나서 20분 만에 의식불명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A 씨는요, 피해자와 그날 언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언쟁을 벌인 이후에 운전을 해서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피로회복제를 건넸는데 이걸 마시고 바로 쓰러져서 이틀이나 입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을 종합해 보면 최근 석 달간 다달이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무려
3건이나 저지른 걸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피해자는 왜 잇따라서 약물 음료를 각기 다른 3명에게 건넨 것일까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겠지만 범죄 심리 전문가는 우선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을 존재를 통제하는 통제욕이 발동된 거죠. 그 통제욕은 물리적 힘으로 안 되니까 약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반복되게 되면 하나, 2번 하게 되면 각성이 일어나요. 각성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쇄 범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명의 피해자가 숨진 연쇄 범죄로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경찰이요, 구속영장에 이제 적시한 혐의를 보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 그리고 상해치사 이렇게만 들어가 있던데 살인 혐의는 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적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금 가해자 역시도 예. 자신이 살인을 할 의사는 아니었다, 죽을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당시에 정황을 밝혀내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음료에다가 탔다라고 하는 그 약물이 뭐 예를 들어 청산가리와 같은 그런 중대한 독극물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처방을 받은 그런 정신과 약물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다면은 이 고의를 부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 시점에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경찰에서는 예. 판단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뭐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까지 또 염두를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통해서 살인 고의 유무를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피해자는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1차 그 상해 사건 때보다 2차, 3차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건 때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그 2차, 3차 범죄에서 배 예. 이상의 약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또 집중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차 상해 사건보다 2차, 3차 때 배 이상의 약물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예상하고 이걸 용인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적어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그리고 살인 미수죄를 제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 왜 양을 늘렸는지에 대해서 수사력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또 범죄 심리 전문가는요, 피해자에게 이 검사만큼은 꼭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점수가 훨씬 높죠. 통제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감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은 여성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이걸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는지 프로세스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도 또 피해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니, 이 검사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일단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지금 가해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툼에 의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예. 그렇지 않으면 검사 결과를 비추어 봤을 때 비유형적인 그런 이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좀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중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역시 또 따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사이코패스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동일한 혹은 유사한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되고, 이 부분은 죄질을 따질 때 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